여러분, 블로그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제품 협찬, 업체 대리 포스팅, 쿠팡 파트너스, 여러가지 수익화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건 바로 내 사업을 알리는 블로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사업을 알리기 위한 네이버 블로그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블로그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아니면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맞게 하는 건가? 자꾸 의심이 들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리가 블로그를 효율적으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C랭크니 다이어로직이니 최근에 업데이트된 에어서치니 하는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할 건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글을 어디다가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죠? 바로 네이버예요. 그럼 네이버는 뭐 하는 곳이냐? 바로 검색 엔진 기반의 플랫폼이에요. 검색 엔진에 기반을 둔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검색했는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핵심 가치를 두고 있어요. 제가 방금 핵심 가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하는 것이 핵심 가치죠. 축구 선수가 잘생기고 유머러스하고 이런 것들은 이 핵심 가치가 잘 자리 잡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핵심 가치가 사라지면 아무 의미도 없어지죠. 어떤 사업이든 이 핵심 가치는 그 사업의 생명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 기반을 둔 플랫폼인 네이버는 올바른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카페 후기를 보려고 강남 카페라고 검색을 했는데 업체 홍보 포스팅만 주르륵 나온다면 사용자들이 점점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네이버는 그런 상황을 막고 양질의 포스팅을 상위로 노출시켜 주려는 로직을 계속해서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포스팅을 어느 정도 해오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로 세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세무사 사무실을 홍보하기 위한 블로그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블로그를 만들자마자 바로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부산 세무사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면 네이버는 이 포스팅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포스팅을 쓴다고 해도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게 양질의 포스팅일 확률보다는 플랫폼의 질을 떨어뜨릴 포스팅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저기 10페이지 끝자락 안드로메다에 위치시킬 겁니다. 그래서 상업 포스팅을 쓰기 전에 우리는 블로그의 신뢰도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해요. 그 작업을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제가 포스팅을 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포스팅할 키워드를 정합니다. 네이버는 전문성이 있는 포스팅을 좋아하기 때문에 블로그의 대주제는 되도록이면 통일이 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세무사 관련 일은 잘 모르지만 대충 떠올려보면 증여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 같은 키워드들이 떠오르는데 이건 자기 분야의 일이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키워드들을 뽑아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포스팅할 키워드들을 몇 가지 뽑았으면 내가 써도 되는 키워드인지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네이버에 키워드 마스터라고 검색하고 접속해서 키워드를 넣어보면 그 키워드에 한 달 검색량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월간 검색 수가 9만 건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증여세 같은 검색량이 아주 높은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노출이 안 되겠죠. 그러면 노출이 될 만한 세부 키워드를 디테일하게 찾아봐요. 증여세 계산 방법,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키워드들이 있겠네요. 이렇게 키워드를 정했으면 우리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를 제목 제일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평서문 한 문장 정도로 총 25자 정도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목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집에서 쉽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본문 속에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를 3번에서 5번 정도 자연스럽게 언급해 주시면서 포스팅을 써내려 갑니다. 어거지로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입니다. 여기서 사진은 인터넷에 처음 공개된 사진으로 10장 이상, 글자 수는 2000자 전후로 구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매번 새로운 사진으로 포스팅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같은 사진을 써야 할 경우에는 이미지 가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지 가공하는 방법까지 이 영상으로 다루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다음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 일정 기간 이상 포스팅을 하다 보면 점점 경쟁력 있는 키워드도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처음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부산 세무사 키워드로도 상위 노출이 가능할 거예요. 이게 현재 네이버 블로그를 키우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방금 포스팅 단계들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지켜주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확히 정해진 법칙이 아니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유출을 해낸 것들이에요.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정확히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완벽한 알고리즘을 알아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다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생기면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네이버가 뭐 하는 곳인지, 어떤 포스팅을 좋아하고 어떤 포스팅을 싫어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 사업을 알리기 위한 블로그는 사실 돈만 있으면 직접 키우는 것 말고도 마케팅을 진행할 다른 방법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거나 돈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아서 시간 투자를 조금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를 차근차근 한번 키워보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